안녕하세요, 여러분. 젠 AI 활용 과정. 오늘이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업무 자동화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활용해서 우리의 반복 업무를 AI에게 맡기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과정 목차를 잠깐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창, 업무 자동화를 다룹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업무 자동화 개념 및 AI 에이전트 소개, 프롬프트 기반 AI 에이전트, 그리고 플로우 기반 AI 에이전트입니다.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배웠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익히실 차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듀듀듀 운영팀의 혁신 이야기입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듀듀듀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국가별, 언어별 수강생에게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각 국가별 언어 번역, 이메일 작성, 발송, 응답 관리까지 정말 모든 것을 사람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실수도 잦았습니다. 운영팀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반복 업무를 AI와 자동화 도구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수강생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주제입니다. 반복 업무, AI에게 맡길 수는 없을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AI 자동화로 반복 업무를 개선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첫째, 업무 자동화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AI 에이전트의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프롬프트 기반 AI 에이전트의 특징과 활용 방식을 이해하고 프롬프트 방식의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플로우 기반 AI 에이전트의 구조를 이해하고 업무 흐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자동화 개념 및 AI 에이전트 소개입니다. 먼저 업무 자동화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업무 자동화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도구 또는 AI가 대신 처리하는 것입니다. 실무 예시 세 가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회의록 정리입니다. 자동화 전에는 회의 후 수작업으로 요약해야 했습니다. 자동화 후에는 챗GPT를 활용해서 핵심 요점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요약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메일 회신입니다. 자동화 전에는 비슷한 내용을 계속 복사하고 붙여 넣어야 했습니다. 자동화 후에는 프롬프트 기반으로 회신 초안을 자동 생성하고 맞춤 문장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료 정리입니다. 자동화 전에는 그냥 자료 정리 자체가 일이었죠. 자동화 후에는 분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정렬하며 요약 텍스트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반복성, 규칙성, 일관성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업무는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무가 자동화하기 쉬울까요? 반복 업무와 창의 업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 업무입니다. 메일 회신 작성, 뉴스 요약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동화에 정말 적합합니다. 둘째, 규칙 기반 업무입니다. 양식 채우기, 문서 분류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화에 정말 적합합니다. 마지막 셋째, 창의적 사고 업무입니다. 전략 수립, 제안서 작성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완전 자동화는 어렵고 보조 수준으로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동화 대상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며 형식적인 업무입니다.
반면 자동화 보조는 창의적 업무의 자료 정리나 초안 생성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의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흐름은 정말 단순하지만 프롬프트가 핵심 연결고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단계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업무 입력입니다. 문서나 메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업무 데이터가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AI 분석입니다.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입력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 생성입니다.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약이나 회신, 정리 같은 필요한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저장 또는 전송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을 보고 자료로 저장하거나 메일 같은 필요한 곳으로 전송합니다. 이 네 단계가 자동화의 기본 흐름입니다. 이번에는 사무직 공통 업무 자동화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세 가지 자동화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일일 루틴 자동화입니다. 아침 업무 루틴으로 뉴스 요약, 이메일 분류, 일정 우선순위, 자동 생성이 가능합니다. 구글 알리트, 지메일 규칙, AI 요약 도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업무 마감 루틴으로는 회의록 요약, 보고서 초안, 내일 할 일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터 AI, 챗GPT, 자동 분석 도구를 활용합니다. 둘째, 문서와 소통 자동화입니다. 문서 템플릿 하루 요청서, 제안서, 보고서의 기본 정보를 자동 삽입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폼, CRM 연동, PPT 마스터를 활용합니다. 정기 소통 시스템으로는 프로젝트 현황, 마감 알림, 성과 리포트를 자동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슬랙봇, 캘린더 알림, 대시보드가 유용합니다. 셋째, 정기 업무 자동화입니다. 주간 보고서 작성이 대표적인데요.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차트 생성, 보고서 완성까지 완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엑셀 매크로, API 연동, AI 인사이트를 활용합니다. 목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에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무직 공통 업무 자동화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가지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강의 등록 성과 자동 분석입니다. 1단계로 CRM 데이터를 자동 수집합니다. 제피어와 CRM API를 연동해서 매일 오전 9시에 CRM에서 전일 강의 등록 데이터를 자동 추출합니다. 2단계로 목표 대비 달성률을 분석합니다. 챗GPT 어드밴스드 데이터 기능을 사용해서 등록 데이터를 월 목표 대비 분석하고 달성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3단계로 관리자에게 알림을 자동 발송합니다. 슬랙과 이메일을 연동해서 목표 달성률이 80% 이하일 때 관리자에게 자동 알림을 보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강생 만족도 분석입니다. 1단계로 설문과 상담 기록을 통합합니다. 메이크를 연동해서 서베이 몽키와 상담 시스템 데이터를 자동 병합합니다. 2단계로 만족도 하락 패턴을 감지합니다. 클로드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하락 구간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며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3단계로 개선 계획을 자동 생성합니다. 챗GPT 기획 기능을 사용해서 우선순위별 개선 계획과 담당 부서 배정안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조합하면 정말 강력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케팅 업무 자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콘텐츠 제작 자동화 워크플로우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키워드 조사 단계입니다. 기존에는 수동으로 검색하고 분석했지만 자동화로는 트렌드 키워드를 자동 수집하고 경쟁 분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와 AI 분석 도구를 사용합니다. 둘째, 아이디어 생성 단계입니다. 기존에는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열어야 했지만 자동화로는
AI 기반으로 콘텐츠 아이디어를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챗GPT와 브랜드 가이드를 활용합니다. 셋째, 초안 작성 단계입니다. 기존에는 처음부터 작성해야 했지만 자동화로는 구조화된 초안을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AI 라이팅 도구가 유용합니다. 넷째, 시각자료 제작 단계입니다. 기존에는 디자인 도구로 개별 작업했지만 자동화로는 템플릿 기반으로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캔바 API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합니다. 다섯째, SNS 배포 단계입니다. 기존에는 각 채널별로 수동 업로드했지만 자동화로는 다채널 동시 자동 발행이 가능합니다. 푸스위트와 스케줄링 도구를 사용합니다. 콘텐츠 템플릿 AI 프롬프트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택된 키워드를 주제로 다음 구조의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해줘. 도입부, 문제 상황, 해결책 3가지, 적용 사례, 액션 아이템, 마무리 및 CTA 이런 구조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통합성과 대시보드 자동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4가지 지표별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첫째, 웹사이트 트래픽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입 경로별 전환율을 분석합니다. 저선거 채널은 예산을 재조정하는 액션이 자동으로 트리거됩니다. 둘째, 소셜 미디어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데이터로 참여도와 도달률 추세를 분석합니다. 콘텐츠 유형 최적화 제한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셋째, 이메일 마케팅입니다. 메일 침투나 콘스탄트 콘택트 데이터로 오픈율과 클릭률을 분석합니다. A/B 테스트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마지막 넷째, 유료 광고입니다. 구글 애즈나 페이스북 애즈 데이터로 CPC, CPM, 로아스를 모니터링합니다. 입찰 전략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성과 분석 AI 프롬프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마케팅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줘. 핵심 성과 요약, 채널별 성과 분석, 실행 권장사항, 예산 재배치 제한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B2B 영업 업무 자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관련 자동화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5가지 제안서 섹션에 대한 자동화 내용입니다. 첫째, 회사 소개 섹션입니다. 고객 업종별 맞춤 사례를 자동으로 삽입합니다. CRM과 성공 사례 DB를 활용합니다. 둘째, 현황 분석 섹션입니다. 고객사의 현재 상황을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웹 크롤링과 공개 정보를 활용합니다. 셋째, 솔루션 제안 섹션입니다. 니즈를 기반으로 맞춤 강의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강의 DB와 AI 매칭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넷째, 기대 효과 섹션입니다. ROI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시각화합니다. 고객 데이터와 벤치마크를 활용합니다. 마지막 5째, 구현 계획 섹션입니다. 고객 상황을 고려한 일정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템플릿과 일정 관리 도구를 활용합니다. 제안서 생성, AI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고객 사명을 위한 맞춤형 임직원 교육 제안서를 생성해줘. 고객 정보, 우리 솔루션, 임팩트 있는 제목, 현황 분석, 솔루션 제안, 기대 효과, 차별화 가치, 구현 로드맵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업무 자동화 대상 예시를 6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메일 회신 초안 작성입니다. 목적은 자주 받는 문의 응답의 효율화입니다. 시나리오는 이메일 수신, 메일 내용 요약, 응답 초안 생성 및 저장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회의 일정 등록입니다. 목적은 일정 정리 효율화입니다. 시나리오는 일정 정보 입력, 시트 반영, 캘린더 일정 생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보고서 작성 지원입니다. 목적은 데이터 기반 보고서 초안 작성입니다. 시나리오는 데이터 확인 및 분석, 내용 요약, 보고서 초안 작성 순입니다. 넷째, 공지와 뉴스 요약입니다. 목적은
외부 소식을 내부 업무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는 메일 수신, 내용 요약, 협업 도구를 통해 공유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섯째, 자주 묻는 질문, 즉 FAQ 응대입니다. 목적은 반복적인 질문 처리의 효율화입니다. 시나리오는 문의 수신, 내용 요약 및 유사 답변 검색, 템플릿 기반 회신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여섯째, 설문 응답 분석입니다. 목적은 설문 결과 분석, 요약 및 보고입니다. 시나리오는 응답 수집, 시각화 또는 요약, 보고서 작성 및 공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6가지는 대부분의 사무직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자동화 대상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AI 에이전트란 무엇일까요?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행동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AI 에이전트가 목표 지향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는 5가지입니다. 첫째, 목표, 즉 고리입니다. 에이전트가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자가 명시하거나 미리 정의된 조건입니다. 둘째, 환경, 즉 인바이런먼트입니다.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외부 세계입니다. 웹, 사용자 입력, 시스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감지, 즉 센싱입니다.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입니다. API 응답, 문서 인식, 사용자 입력 분석 같은 것들입니다. 넷째, 판단, 즉 리즈닝입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5째, 행동, 즉 액팅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이메일 전송, 데이터 저장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AI 에이전트의 동작 흐름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동작 흐름을 보시죠. 5단계로 이어집니다. 목표 수립, 환경 감지, 판단 및 계획 수립, 행동 수행, 그리고 결과 평가 및 반복입니다. 오른쪽에는 실제 AI 에이전트 사례를 4가지 정리했습니다. 첫째, 수강생 상담 에이전트입니다. 수강 문의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답변하고 전달합니다. 둘째, 문서 요약 에이전트입니다. 뉴스나 이메일 같은 긴 문서를 자동으로 요약합니다. 셋째, 메일 자동화 에이전트입니다. 조건에 따라 메일을 분류하고 회신하고 저장합니다. 마지막 넷째, 반복 업무 에이전트입니다. 매주 보고서 생성이나 파일 백업 같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I 에이전트는 정말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업무 자동화와 AI 에이전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비교입니다. 7가지 요소로 비교했습니다. 첫째, 자동화 방식입니다. 전통적 방식인 RPA 등은 고정된 규칙 기반, 즉, 룰 베이스드로 작동합니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목표 기반, 즉, 골 베이스드로 자율 판단합니다. 둘째, 논리 구조입니다. 전통적 방식은 순차적 흐름과 if, else 조건문 중심입니다. 셋째, 적용 대상입니다. 전통적 방식은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에 적합합니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비정형이고 추론이 필요한 업무에 강점이 있습니다. 넷째, 유연성입니다. 전통적 방식은 낮습니다. 프로세스 변경 시 스크립트를 수정해야 합니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높습니다. LLM 기반으로 자연어를 이해하고 적응합니다. 다섯째, 도구 예시입니다. 전통적 방식은 워크플로우 엔진이나 UiPath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GPTs,
오토GPT, 크루 AI, 프롬프트 체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섯째, 예외 처리입니다. 전통적 방식은 사전 정의된 예외만 처리 가능합니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상황 기반으로 설명을 생성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작업 흐름입니다. 전통적 방식은 사람이 직접 업무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목표만 설정하면 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이것이 AI 에이전트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개발 형태에 따른 AI 에이전트 유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분류 체계입니다. 첫째, 프롬프트 기반 에이전트입니다. 대표 도구는 코파일럿 에이전트, GPTs, 잼스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별 한 개로 정말 쉽습니다. 자연어 프롬프트 기반으로 설정하고 대화형 UI에서 설정 중심으로 개발합니다. 핵심 역량은 프롬프트 설계력이고 맞춤형 챗봇, 문서 요약, 질의응답에 유용합니다. 지향점은 AI 활용 중심이며 비개발자와 기획자에게 적합합니다. 둘째, 플로우 기반 에이전트입니다. 대표 도구는 파워 오토메이트, 메이크, N8N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별 2개로 중간입니다. 시각적 워크플로우로 자동화하고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플로우를 설계합니다. 핵심 역량은 프로세스 설계력과 자동화 논리 구성입니다. 이메일 및 보고서 자동화, 데이터 전달에 유용합니다. 지향점은 업무 자동화 중심, 즉 RPA 확장형이며 실무형 개발자와 자동화 담당자에게 적합합니다. 셋째, 코딩 기반 에이전트입니다. 대표 도구는 랭체인, 크루 AI, 오토젠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별 4개로 정말 어렵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드 기반으로 설계하고 코드로 모듈, 메모리, 도구를 직접 정의합니다. 핵심 역량은 코딩 능력과 구조적 사고력입니다. 자율형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협업에 유용합니다. 지향점은 지능 설계 중심, 즉 인지형 시스템 구축이며 개발자와 연구자에게 적합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프롬프트 기반과 플로우 기반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프롬프트 기반 AI 에이전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기반 AI 에이전트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도구는 코파일럿 에이전트, GPTs, 잼스입니다. 제작 난이도는 별 1개로 정말 쉬운 편입니다. 자동화 방식은 자연어 프롬프트 기반 설정이고 개발 방식은 대화형 UI에서 설정 중심입니다. 핵심 역량은 프롬프트 설계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형 예시로는 맞춤형 챗봇, 문서 요약, 질의응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향점은 AI 활용 중심입니다. 적합 대상은 비개발자와 기획자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력만 있어도 정말 강력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챗GPT의 GPTs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픈AI의 챗GPT 플러스 사용자를 위한 기능입니다. GPT 스토어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사용자가 제작한 GPTs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 취미, 학습 등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셋째, 챗GPT 플러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GPTs를 직접 제작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유료 기능입니다. 경로는 이렇습니다. GPT에서 앱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GPT 탐색을 클릭한 후 플러스 버튼으로 만들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GPT스 제작의 핵심 구성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인스트럭션입니다. AI에게 부여할 역할과 지침, 즉 프롬프트를 정의합니다. 둘째, 논리지입니다. 참고할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셋째, 케이퍼빌리티스입니다. 웹 검색, 이미지 생성, 코드 실행 같은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마지막 넷째, 액션스입니다. 외부 API 연동을 담당하는 고급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제미나이의 잼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사용자를 위한 기능입니다. 잼 관리자의 특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정의된 잼 갤러리가 제공됩니다. 둘째,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 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동됩니다. 드라이브, 독스, 캘린더 같은 도구와 연결됩니다. 잼을 직접 만드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는 이렇습니다. 제미나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잼스 메뉴에서 잼 관리자를 클릭한 후 플러스 버튼으로 새 잼을 만드시면 됩니다. 잼 제작의 핵심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름입니다. 잼의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둘째, 지침, 즉 인스트럭션입니다. AI의 역할, 맥락, 명령, 형식, 어조를 정의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프롬프트 5가지 요소가 그대로 활용됩니다. 마지막 셋째, 지식입니다. 참고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세 번째로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사용자를 위한 기능입니다. 코파일럿 에이전트 스토어의 특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 365 통합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웃룩, 팀즈, 원드라이브 같은 도구와 자연스럽게 연계됩니다. 마지막 셋째,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는 이렇습니다. 코파일럿에서 에이전트 더보기를 클릭한 후 에이전트 스토어로 들어가서 에이전트 생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코파일럿 에이전트 제작의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침, 즉 인스트럭션입니다. AI의 역할과 행동을 정의합니다. 둘째, 지식, 즉 논리지입니다. 참고할 문서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합니다. 마지막 셋째, 트리거, 즉 트리거스입니다. 자동 실행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제 실습 5번째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기반 AI 에이전트 만들기입니다.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팀의 회의가 잦아서 매번 이메일로 회의 일정을 공지하는 일을 자동화하고자 합니다. AI에게 회의 내용을 간략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지 이메일을 작성해주는 프롬프트 기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시죠. 프롬프트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역할, 즉 롤입니다. AI에게 부여할 역할입니다. 둘째, 맥락, 즉 컨텍스트입니다. 업무 배경과 목표입니다. 셋째, 명령, 즉 인스트럭션입니다. 수행해야 할 구체적 과업입니다. 넷째, 형식, 즉 포맷입니다. 결과물의 표현 방식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어조, 즉 톤입니다. 콘텐츠의 분위기나 말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프롬프트 5가지 구성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프롬프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 일정 이메일 안내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입니다. 먼저 역할입니다. 당신은 회사 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구성원에게 회의 일정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라고 지정합니다. 다음은 맥락입니다. 회의 공지는 구성원의 일정 조율과 참여를 돕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메일은 간결하고 핵심 정보가 즉시 인지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명령 부분입니다. 제목은 회의 관련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본문은 3문장에서 5문장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필요시 회의 안내나 참석 요청 같은 말머리를 붙여주세요. 일정이 촉박한 경우 부탁드립니다. 표현을 자연스럽게 포함해주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형식 부분입니다. 회의 제목, 날짜, 장소, 주요 안건, 기타 안내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지정합니다. 마지막 어조 부분입니다. 정중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적 어조,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사용, 그리고 참석 부탁드립니다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비즈니스 표현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프롬프트로 에이전트를 만드시면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6번째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요약 에이전트입니다.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에듀테크 시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각국의 에듀테크 협회, 시장 조사기관, 클래스 센트럴, 혼론 IQ 같은 곳에서 매일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확인하고 핵심 동향을 요약해서 팀 내부 보고용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반복적인 요약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뉴스레터 내용을 입력하면 핵심 요약문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프롬프트 기반 AI 에이전트의 지침 프롬프트를 작성해주세요. 이번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요소는 동일합니다. 역할, 맥락, 명령, 형식, 어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듀테크 뉴스 2025 파일을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실제 프롬프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뉴스 요약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입니다. 먼저 역할입니다. 당신은 전 세계 에듀테크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뉴스레터를 요약하는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요약 전문가입니다라고 지정합니다. 다음은 맥락입니다. 에듀테크 산업은 학습자 트렌드, 콘텐츠, AI 적용, 규제, 투자 동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뉴스레터에는 중복 기사와 광고가 많으므로 핵심 이슈와 시사점을 명확히 요약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명령 부분입니다. 각 뉴스 내용을 2,000자 이내로 요약하고 중복이나 광고성 문구는 제외하며 핵심 키워드 3개를 포함하고 시사점도 간단히 덧붙여 달라고 지시합니다. 형식 부분입니다. 제목, 출처, 핵심 요약, 키워드 3개, 관련 링크 이렇게 5가지 목차에 맞춰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마지막 어조 부분입니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어조, 간결하고 명확한 문체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서 에이전트로 만들어두시면 매일 뉴스레터를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정말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주제입니다. 플로우 기반 AI 에이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로우 기반 AI 에이전트의 특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 도구는 파워 오토메이트, 메이크, N8N입니다. 제작 난이도는 별 2개로 중간입니다. 자동화 방식은 시각적 워크 플로우, 즉 트리거와 액션 기반입니다. 개발 방식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플로우 설계입니다. 핵심 역량은 프로세스 설계력과 자동화 논리 구성입니다. 유형 예시로는 이메일 자동화, 보고서 자동화, 데이터 전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향점은 업무 자동화 중심, 즉 RPA 확장형입니다. 적합 대상은 실무형 개발자와 자동화 담당자입니다. 프롬프트 기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훨씬 강력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업무 흐름 자동화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예시를 보시죠. 4단계로 이어집니다. 메일 수신, 회신 초안 작성, 상사 확인 요청,
그리고 승인 시 자동 발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른쪽에는 대표적인 자동화 도구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워크플로우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둘째, 제피어입니다. 다양한 앱을 연동하는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셋째, 메이크입니다. 시각적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입니다. 마지막 넷째, N8N입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것이 업무 흐름 전체를 자동화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단일 작업만이 아니라 여러 업무 단계를 연속적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4가지 도구의 강점과 추천 업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앱, 즉 아웃룩, 엑셀, 팀즈와의 연동이 정말 강력합니다. 사내 문서 승인, 메일과 보고서 자동화, MS 중심의 내부 업무에 추천됩니다. 두 번째, 제피어입니다. 6,000개 이상의 앱을 연결할 수 있고 손쉬운 노코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구글, 슬랙, 노션 같은 외부 데이터 연동에 추천됩니다. 세 번째, 메이크입니다. 시각적 워크플로우 설계가 뛰어나고 데이터 가공과 변환이 우수합니다. 복잡한 멀티앱 연동, 마케팅 리포트 생성에 추천됩니다. 마지막 넷째, N8N입니다. 오픈소스 기반이라 자체 서버 설치가 가능해서 보안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내부 시스템과 API 연동, 회사 내부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때 추천됩니다. 선택 기준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업무 도구와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반복성과 자동화 수요가 높은 업무에 집중합니다. 마지막 셋째, 외부 앱 중심인지 내부 시스템 중심인지 어떤 환경에 더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이제 각 도구의 활용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피어 활용 시나리오입니다. 4가지 대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이메일 알림에서 슬랙 전송입니다. 지메일에서 제피어를 거쳐 슬랙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구글 폼 제출에서 시트 저장, GPT 요약까지입니다. 구글 폼에서 시트로, 그리고 챗 GPT로 이어집니다. 셋째, 수강생 정보에서 환영 메일 발송입니다. CRM에서 제피어를 거쳐 메일로 자동 등록됩니다. 마지막 넷째, 캘린더 일정 추가해서 팀즈 알림입니다. 구글 캘린더에서 제피어를 거쳐 팀즈로 이어집니다. 제피어의 장점은 앱 간 연결이 정말 쉽고 조건 기반, 즉 if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이크 활용 시나리오입니다. 4가지 대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신규문의 자동 정리입니다. 구글 폼 응답에서 메이크를 거쳐 수강생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둘째, 주간 보고 자동 생성입니다. 구글 시트 데이터에서 메이크를 거쳐 챗GPT로 요약된 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셋째, SNS 홍보 자동화입니다. 캘린더에서 메이크를 거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예약 게시됩니다. 마지막 넷째, 일정 공유 자동화입니다. 구글 캘린더 일정 추가해서 메이크를 거쳐 슬랙 팀 채널로 공지됩니다. 메이크의 장점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누구나 복잡한 흐름을 쉽게 구성할 수 있고, 시트, 데이터베이스, API 같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변환하고 가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N8N 활용 시나리오입니다. 4가지 대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내부 시스템 데이터 자동 정리입니다. 사내 데이터베이스에서 N8N을 거쳐 구글 시트로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둘째, 신규 수강생 등록 알림입니다. LMS에 수강생 등록되면 N8N을 거쳐 슬랙팀 알림과 환영 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셋째, 회의 요약 자동화입니다. 슬랙 메시지에서 N8N을 거쳐 챗GPT로 요약된 후 노션 회의록으로 저장됩니다. 마지막 넷째, 주간 업무 리포트 자동 발행입니다. 엑셀 데이터에서 N8N을 거쳐 워드 템플릿으로 완성된 후 이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 N8N의 장점은 회사 서버 내부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해서 보안이 정말 강하고 오픈소스 기반이라 필요한 기능을 직접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워 오토메이트 활용 시나리오입니다. 네 가지 대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반복 메일 자동 저장입니다. 아웃룩 메일 수신해서 원드라이브 문서함에 자동 저장됩니다. 둘째, 파일 첨부 시 알림 전송입니다. 원드라이브나 팀즈에 파일 업로드되면 팀즈로 알림이 갑니다. 셋째, 엑셀 데이터 기반 승인 요청입니다. 엑셀 변경 시 파워 오토메이트를 거쳐 승인 요청이 전송됩니다. 마지막 넷째, 폼즈 응답 수집 및 요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폼즈 제출에서 요약 메일이 자동 전송됩니다. 파워 오토메이트의 장점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전용 앱과 강력한 연동이 되고 클릭 기반으로 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승인, 조건 분기, 반복 같은 복합 로직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습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로우 기반 AI 자동화 설계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새 메일이 도착하면 내용 요약본을 팀즈로 발송하는 자동화를 만들어 보시죠. 경로는 이렇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만들기.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 순으로 진행합니다. 세 단계로 설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트리거입니다. 새 전자 메일이 도착하는 경우로 설정합니다. 아웃룩에서 새 이메일이 수신되면 흐름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메일 내용 요약입니다. GPT, 즉 LLM을 활용해서 이메일 내용을 요약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내용 요약본 발송입니다. 이메일 내용 요약본을 팀즈 대화창으로 발송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만 설계하시면 정말 유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8번째 실습입니다.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다뤄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글로벌 영업팀은 국가별, 언어별 수강문의 고객에게 신규 강의 안내 이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하고 수강문의 고객이 이메일에 답장을 보낼 경우 담당 매니저에게 즉시 요약 메일이 전달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작성 조건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프롬프트 구성 요소 5가지, 즉 역할, 맥락, 명령, 형식, 어조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 업무 흐름과 상세 구현 과정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동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프롬프트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프롬프트 예시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역할입니다. 당신은 강의 운영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는 컨설턴트입니다. 라고 지정합니다. 다음은 맥락입니다. 글로벌 영업팀은 국가별, 언어별 수강문에 고객에게 신규 강의 안내 이메일을 자동 발송하고 고객으로부터 회신이 수신될 경우 담당 매니저에게 즉시 메일 요약이 이메일로 송부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명령 부분입니다. 고객에게 발송한 신규 강의 안내 이메일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회신이 온 경우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지시합니다. 형식 부분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형태의 A4한 페이지 보고서로 작성하고 내용을 구조화해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지막 어조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보고서 스타일로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시면 정말 완성도 높은 자동화 시나리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자동화 설계 예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도구 선정입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콘텐츠 팀은 신규 강의 출시를 앞두고
수강 관심 고객에게 맞춤형 이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GPT, 즉 LLM입니다. 이메일 콘텐츠 초안을 자동 생성합니다. 강의 설명, 혜택, 문구 작성에 활용합니다. 둘째, 구글 시트입니다. 수강 관심 고객 정보, 즉 이름, 이메일, 관심 분야를 관리합니다. 셋째, 지메일입니다. 이메일 발송과 발송 결과 확인에 활용합니다. 마지막 넷째,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전체 프로세스 자동화와 예약 실행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부분, 자동화 구현 업무 흐름입니다.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강 관심 고객 정보 관리입니다. 구글 시트에서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콘텐츠 생성입니다. 챗GPT에서 진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메일 초암 검토 및 확정입니다. 다시 구글 시트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메일 발송입니다. 지메일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결과 기록 및 리포트 자동 저장입니다. 다시 구글 시트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5단계의 흐름이 파워 오토메이트로 완전히 자동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 자동화 상세 동작 구현입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수강 관심 고객 정보 관리입니다. 구글 시트에 고객 이름, 이메일, 관심 분야를 등록합니다. 두 번째 단계, 콘텐츠 생성입니다. 파워 오토메이트가 챗GPT를 연결하고 챗GPT가 관심 분야에 맞춰 맞춤형 이메일 문구를 생성합니다. 그 결과가 구글 시트의 콘텐츠열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세 번째 단계, 이메일 초안 검토 및 확정입니다. 담당자가 구글 시트에서 문안을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승인 상태, 예를 들어 확정으로 표시되면 파워 오토메이트가 자동으로 다음 단계를 실행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이메일 발송입니다. 파워 오토메이트가 지메일을 통해 승인된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송합니다. 예약 시간, 예를 들어 오전 9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다마이스 5번째 단계, 결과 기록 및 리포트 자동 저장입니다. 파워 오토메이트가 지메일 발송 결과, 즉 성공이나 실패, 수신 오류 같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주간 요약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5단계가 완전히 자동화되면 사람이 개입할 부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 자동화의 혁신가로의 성장입니다. 에듀듀듀 운영팀은 이제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운영팀은 더 이상 단순한 발송 업무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AI와 협업해서 업무 흐름을 최적화하는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자동화의 개념과 AI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를 배웠습니다. 둘째, 프롬프트 기반 AI 에이전트, 즉 챗GPT, GPT스, 제미나이잼,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살펴봤습니다. 셋째, 플로우 기반 AI 에이전트, 즉 파워 오토메이트, 제피어, 메이크, N8N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AI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함께 새로운 업무 방식을 설계하는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젠 AI 활용 과정 전체를 정리하는 랩업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배운 5개 장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5개 장의 주제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5가지 구성 요소, 즉 역할, 맥락, 명령, 형식, 어조를 배웠고 환각 방지와 7대 패턴도 익혔습니다. 두 번째 장은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이었습니다.
CAST 프레임워크, 도구 선택, 평가와 개선 루프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장은 정보 검색 및 수집이었습니다. 4단계 워크플로우, 즉 목차, 검색, 검증, 작성, 그리고 신뢰도 평가를 익혔습니다. 네 번째 장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6단계, 단별량과 다별량 분석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은 업무 자동화입니다. 오늘 배운 AI 에이전트 세 가지 유형, 즉 프롬프트 기반, 플로우 기반, 코딩 기반을 익혔습니다. 이 다섯 개 장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력에 관한 세 개 요소는 역할, 맥락, 명령입니다. 그리고 출력에 관한 두 개 요소는 형식, 어조입니다. 첫째, 역할, 롤. AI가 수행할 입장이나 역할을 설정합니다. 예시로 당신은 강의 카피라이터입니다 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맥락, 컨텍스트.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시로 30대 직장인을 주요 타겟으로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셋째, 명령, 인스트럭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예시로 강의 소개 카피를 세 가지 제시하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넷째, 형식, 포맷. 결과물의 형태와 구조를 명시합니다. 예시로 표형식으로 카피와 포인트를 정리한다라고 지정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어조, 톤. 결과물의 말투와 분위기,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예시로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어조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필요에 따라 제약 조건, 정책이나 규정, 예시, 참고자료 같은 다양한 요소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환각 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고 보완하는 프롬프트 기법 다섯 가지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 출처 제한입니다. 정확한 문서나 데이터 내에서만 답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텍스트에서만 근거를 찾아 요약해줘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사실 여부 확인 요구입니다. AI가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 여부를 모를 경우 정보 없음으로 응답해줘라고 지시합니다. 셋째, 출처 표시 요구입니다. 출처 표기를 요청하면 허위 생성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과 출처를 함께 정리해줘라고 요청합니다. 넷째, 비창의적 톤 유도입니다. 창의적 서술을 지시하면 허위 생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위주로 건조하게 서술해줘. 창작하지 마 같은 지시가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답변 보류 옵션 포함입니다. 모를 경우 답변 안함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확인 불가라고 말해줘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장,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의 CAST 프레임워크입니다. 달리처럼 서술형 문장을 잘 이해하는 AI에게는 구조화된 프롬프트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CAST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C는 콘텐트 또는 캐릭터입니다. 이미지의 핵심 주체, 즉 무엇을, 누구를 그릴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면 털이 복슬복슬한 주황색 고양이, 용감한 여성 기사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A는 액션 또는 애트머스피어입니다. 대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정을 표현합니다. 책장 위에서 자고 있는 신비롭고 안개 자욱한 같은 표현입니다. 셋째, S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화풍, 예술 사조, 매체로 표현할 것인가입니다. 반고흐 스타일, 디지털 아트, 스튜디오 지브리 같은 스타일 지시입니다. 마지막 넷째, T는 테크니컬 스펙, 즉 기술 사양입니다. 카메라, 렌즈, 앵글, 조명, 색감 같은 기술적 묘사입니다. 광각 샷, 시네마틱 조명,
생생한 색감 같은 표현입니다. 세 번째 장, 정보 검색 및 수집의 보고서 작성 핵심 절차입니다. 보고서 작성의 전 과정은 4단계의 순환 구조로 구성됩니다. 목차 만들기, 정보 검색, 신뢰도 검증, 그리고 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역할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차 만들기 단계에서는 시장 분석, 학습자 트렌드, 경쟁사 분석, 진출 전략 같은 주요 항목을 설계합니다. 둘째, 정보 검색 단계에서는 정확하고 최신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셋째, 신뢰도 검증 단계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넷째,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논리적 흐름과 시각적 구성, 즉 차트나 인포그래픽을 고려해서 작성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네 단계가 순환 구조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목차 만들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 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즉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문제인식과 목표 설정을 합니다. 둘째,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셋째,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정제와 결칙치 처리를 합니다. 넷째,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통계의 시각화, AI 기법을 적용합니다. 다섯째, 의사결정 및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실행 방안을 도출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결과 평가 및 피드백 단계에서는 성과를 검증하고 개선합니다. 다섯 번째 장, 오늘 배운 업무 자동화의 개발 형태에 따른 AI 에이전트 유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첫째, 프롬프트 기반입니다. 대표 도구는 코파일럿 에이전트, GPTs, 잼스이고 난이도는 별 1개로 쉽습니다. 비개발자와 기획자에게 적합합니다. 둘째, 플로우 기반입니다. 대표 도구는 파워 오토메이트, 메이크, N8N이고 난이도는 별 2개로 중간입니다. 실무형 개발자와 자동화 담당자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 셋째, 코딩 기반입니다. 대표 도구는 랭체인, 크루 AI, 오토젠이고 난이도는 별 4개로 어렵습니다. 개발자와 연구자에게 적합합니다. 여러분의 역할과 목표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AI와 함께 일의 방식을 바꾸다는 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I는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힘입니다. AI를 통해 변화하고 성장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과정을 통해 AI를 활용해서 더 스마트하게 일하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더 책임있게 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AI와 함께 일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실무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분이 AI와 함께 업무의 방식을 바꾸는 전문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Q&A 시간을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토론, 사례 공유 다 환영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더 깊이 다루고 싶은 주제나 실무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젠 AI 활용 과정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5개 장에 걸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업무 자동화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신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와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